한태준은 서울 중심부의 고층 빌딩에서 열린 화려한 투자자 회의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양복은 완벽하게 다림질되었고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그는 회의장에 울려 퍼지는 박수 소리를 들으며 속으로 깊은 공허감을 느꼈다. 그의 회사는 사상 최대의 매출을 기록하며 칭송받고 있었고 투자자들은 환호했지만 태조는 이 모든 것이 그저 숫자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다. 그는 내 효율성과 결과를 중시하는 냉철한 리더로 알려져 있었지만 최근 들어 그의 마음속에는 불편한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자신이 관리하는 수많은 직원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 점점 더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회의가 끝난 뒤 그는 사무실로 돌아와 긴 한숨을 내쉬었다. 바로 그날 밤 그의 비서가 급히 사무실로 들어왔다. 회장님, 긴급한 보고서가 방금 전달되었습니다. 그녀가 건넨 서류에는 회사의 지역 창고 중 한 곳에서 발생한 심각한 노동 착취 문제에 대한 고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직원들이 과도한 노동을 강요받고도 적절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는 부상에도 불구하고 일을 계속해야 했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군. 태주는 서리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렸다. 그의 법무팀은 신속한 언론 대응과 표면적인 정책 변경으로 문제를 진정시키자고 조언했다. 하지만 태주는 어딘가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단순히 이미지를 관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문제의 근본 원인을 알아내고 싶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결심했다. 직접 알아보겠어. 저기 있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모르는 현실을 봐야겠어. 며칠 뒤 태조는 그의 보좌관과 함께 변장 계획을 세웠다. 그의 머리칼은 평소에 세련된 스타일 대신 짧고 투박하게 잘렸고 고급 양복 대신 평범한 작업복을 입었다. 신분증에는 그의 새 이름 김지훈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회사의 현장 관리팀의 일용직 직원으로 고용되었고 서울 외곽에 위치한 문제의 창고로 배정되었다. 창고에 도착한 첫날 그는 쓸쓸하고 황량한 분위기에 놀랐다. 직원들은 피곤에 지쳐 있었고 몇몇은 말 한마디 없이 일을 하고 있었다. 그는 자기소개조차 제대로 할 틈도 없이 무거운 상자를 옮기라는 지시를 받았다. 모든 것이 낯설었다. 그의 평생은 고급스러운 사무실과 편안한 환경에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육체노동은 처음이었다. 몇 시간이 지나자 그의 근육은 고통으로 비명을 질렀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려 했지만 바로 옆에서 관리자가 고함을 질렀다. 거기, 지훈. 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여기 있는 상자들 다 옮기고 끝내. 태주는 일을 악물고 다시 일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밝은 목소리가 그에게 말을 걸었다. 처음이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는 고개를 들어 자신에게 말을 건 여성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저는 이지연이에요. 여기서 일한 지 3년 됐어요. 그녀의 미소는 그의 지친 마음에 위안을 주었다.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김지훈입니다. 여기 첫날이라 많이 서툴러요. 지은은 그를 보며 웃었다. 저도 처음엔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녀는 그에게 올바른 자세로 상자를 드는 방법과 작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팁을 알려주었다. 그녀의 친절함에 태조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하루가 끝난 뒤 그는 창고 한쪽에서 지은과 함께 휴식을 취했다. 그녀는 커피 한 잔을 건네며 말했다. 여기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생계를 위해 이 일을 해요. 힘들긴 하지만 다들 가족을 위해 버티는 거죠. 그녀의 말에 태주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회사가 만들어낸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자신의 호텔방에 돌아와 창문 너머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무심했는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를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결코 이런 현실을 직접 경험할 것이라 상상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나는 이 회사의 잘못된 점들을 바로잡아야 한다. 하지만 그 전에 여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고
그들의 삶을 이해해야만 해. 이제 그의 여정은 막 시작되었다. 한태주는 창고에서의 일상에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했지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여전히 고된 나날이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 무거운 상자를 나르고 저녁이 되면 온몸이 쑤신 상태로 숙소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의 곁에는 항상 밝은 미소를 잃지 않는 이지은이 있었다. 그녀의 따뜻한 말과 작은 도움들은 그에게 큰 힘이 되었다. 하루는 태준이 상자를 옮기다 손을 다쳤다. 얇은 상자의 가장자리가 그의 손을 베었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일을 계속했다. 그런 모습을 본 지은이 다가와 그의 손을 붙잡았다. 괜찮아요. 이렇게 다쳤는데 왜 얘기 안 하셨어요? 그녀는 창고 한쪽에 있는 음극상자에서 밴드를 꺼내 그의 손에 감아주었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금방 나을 거예요. 태준이 어색하게 대답했지만 그녀의 세심한 배려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다음부터는 참지 말고 얘기하세요. 여기 일하다 보면 다치는 게 흔하지만 그래도 몸을 돌보는 게 더 중요해요. 지은은 단호하면서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그날 이후로 지은과 태준은 더 많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쉬는 시간마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싱글맘으로서 아들을 키우며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솔직히 털어놓았다. 그녀의 아들은 최근 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고 그로 인해 의료비가 크게 늘어났다고 했다. 제일 힘든 건 아들 앞에서 항상 강한 척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은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하지만 제가 일을 그만둘 수는 없어요. 제 아들이 저를 의지하니까요. 태주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의 정책들이 이렇게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수치와 그래프 뒤에 숨겨진 사람들의 삶은 그의 관점에서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태주는 우연히 중간 관리자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그들은 노동자들에게 과도한 목표를 강요하면서도 이를 눈감아주는 회사 시스템을 비웃고 있었다. 한 관리자는 버차피 위에서는 아무것도 몰라. 숫자만 맞으면 되는 거잖아. 라고 말하며 크게 웃었다. 태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그들의 태도에 분노했지만 아직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수 없었다. 대신 그는 더 많은 정보를 모으기로 결심했다. 지은 역시 관리자들로부터 압박을 받는 일이 많았다. 그날 그녀는 갑작스럽게 야간 근무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미 하루 종일 일했던 그녀는 너무 피곤했지만 어쩔 수 없이 순순히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와 걱정이 가득했다. 태조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무력감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지금 당장 이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이 답답했다. 그날 밤, 그는 지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얻었다. 지윤 씨, 이렇게 계속 일하면 건강에 안 좋아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해야죠. 지우는 피곤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녀의 강인함과 희생정신은 태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며칠 뒤, 창고에서는 큰 문제가 발생했다. 한 직원이 과로로 쓰러졌고 관리자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빨리 일어나서 일해. 이런 일로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그는 차갑게 말했다. 태조는 참을 수 없었다. 그는 그 직원에게 다가가 손을 뻗으며 도와주었다.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의 행동은 관리자의 분노를 샀다. 지훈, 너는 내 일이나 잘해. 괜히 나서지 말라고 했지. 관리자는 그를 노려보며 소리쳤다. 하지만 그 순간 주변에 있던 직원들이 하나둘씩 태준의 행동을 지켜보며 그를 응원하기 시작했다. 맞아요. 저 사람 병원에 가야 해요? 우리가 더 이상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요? 직원 중 한 명이 용기를 내 말했다. 태준은 이 작은 반란의 시작을 보며 결심을 굳혔다. 그는 이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느끼는 감정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었다. 그는 지은과 가까워질수록 그녀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책임감을 느꼈다. 하지만 아직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곧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의 결심은 더욱 강해졌고
그는 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한태준은 창고에서 점점 더 많은 것을 목격하며 고민이 깊어졌다. 직원들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피로 속에서도 서로를 돕고 작은 희망을 공유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고된 업무에도 불구하고 서로 웃음과 위로를 나누었다. 태준은 그들과 함께 일하면서 그동안 간과했던 진실들을 하나둘씩 깨달아 가고 있었다. 지은과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태준에게 따뜻하게 다가왔고 그의 서툰 행동마저 너그러이 받아주었다. 그녀는 그를 볼 때마다 새로운 기술을 가르쳐 주거나 간식을 나누며 격려해 주었다. 지은은 자신도 모르게 태준에게 의지하고 있었고 태준 또한 그녀에게 점점 더 큰 애정을 느끼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둘은 쉬는 시간에 창고 뒤쪽 작은 공간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은은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사실 저는 언젠가 작은 빵집을 운영하고 싶어요. 그녀는 창밖의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어렸을 때부터 빵 굽는 걸 좋아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네요. 지금은 제 아들의 미래를 위해 일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태조는 그녀의 말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뒤로하고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과 얼마나 다른 삶을 살아왔는지 깨달으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지은 씨는 정말 강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결단력을 본 적이 없어요. 그는 진심으로 말했다. 지우는 미소를 지었다. 강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누구나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잖아요. 하지만 가끔은 힘들 때도 있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묻어 있었다. 그날 이후 태주는 그녀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그의 정체를 알게 된다면 그녀가 어떻게 반응할지 두려웠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억누르며 상황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정보를 모으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며칠 후 창고에서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한 직원이 무거운 상자를 나르다가 다리를 심하게 다쳤지만 관리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대신 그 직원에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나가라고 명령했다. 주변 직원들은 분노했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다. 그 상황을 지켜보던 태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다친 직원에게 다가가 말했다. 병원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더 일하면 안 됩니다. 관리자가 태준을 노려보며 다가왔다. 김지훈,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여기에 관리하는 사람이라도 된다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사람이 다쳤으면 병원에 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태준은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의 말에 주변 직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의 표시를 보였다. 관리자는 태준을 위협하려 했지만 다른 직원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는지 결국 다친 직원을 내보내는 데 동의했다. 하지만 그 후로 관리자는 태준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이 사건 이후 창고 내 분위기는 미묘하게 바뀌었다. 직원들은 태준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었고 그를 믿기 시작했다. 하지만 태준은 자신이 가진 한계에 대해 좌절감을 느꼈다. 그는 직원들을 위해 더 많은 것을 하고 싶었지만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있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었다. 어느 날 밤, 그는 자신이 발견한 불안한 관행들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며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다. 그는 창고 관리자들의 비리를 고발하고 직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그의 움직임은 곧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법무팀과의 통화를 마친 다음 날, 창고에서 지은이 태준과 관련된 소문을 듣게 되었다. 관리자의 사무실에서 들려온 대화를 우연히 엿들은 것이다. 그 사람이 왜 여기에 왔는지 알겠어. 뭔가 이상해. 평범한 일용직 직원 같지가 않다고 관리자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다. 지은은 멈춰 섰다. 그녀는 태준과 함께한 순간들이 떠올랐다. 그의 행동, 말투, 그리고 때때로 보였던 날카로운 풍찰력까지.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혼란이 동시에 밀려들었다. 그녀는 태준을 찾아가 물었다. 지훈 씨, 솔직히 말해주세요. 당신은 대체 누구인가요? 태준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는 이 질문이 올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막상 그 순간이 다가오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진실을 말해야 할지,
아니면 여전히 침묵을 유지해야 할지 고민하며 지윤의 눈을 바라보았다. 지윤 씨, 제가 설명할 게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오히려 지윤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지윤은 그의 말을 믿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에 대한 의심을 떨칠 수 없었다. 그녀는 침묵 속에서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고 말했다. 알겠어요. 하지만 언젠가 꼭 진실을 말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이에 더 이상 신뢰는 없을 거예요. 태조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한편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결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점점 더 지윤과의 관계가 복잡해지고 있었다. 창고에서의 긴장감은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공기 속에 분명히 존재했다. 관리자의 의심과 직원들 간의 수군거림은 점점 커져갔고 태준 역시 자신이 더는 정체를 숨길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아직 결심하지 못했다. 지윤에게 모든 진실을 말하는 것이 그녀에게 어떤 상처를 줄지 두려웠고 동시에 자신의 행동이 회사 전체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고 있었다. 지윤은 여전히 그를 도와주었지만 그녀의 태도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예전처럼 활발히 웃으며 농담을 건네기보다는 조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졌다. 그녀는 여전히 태준을 믿고 싶었지만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의심이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하루는 저녁 시간이 가까워질 무렵 창고에서 큰 사고가 일어났다. 과로로 인해 집중력이 떨어진 한 직원이 무거운 상자를 놓쳐 그 아래에 있던 장비를 부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관리자는 이를 두고 크게 화를 내며 모든 직원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여러분 중 누가 이런 실수를 했는지 말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 전체 비용을 여러분 월급에서 빼겠다. 관리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다. 직원들 사이에 긴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아무도 말할 용기를 내지 못했다. 태준은 상황을 지켜보며 이를 악물었다. 그는 이런 식의 처벌이 직원들에게 얼마나 부담한지 잘 알고 있었고 더는 참을 수 없었다. 결국 그는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이건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작업 환경 자체가 너무 위험해서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려면 책임을 직원들에게 떠넘길 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관리자는 그의 말을 듣고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다. 다른 직원들 역시 모두 조용히 그의 말을 경청했다. 네가 뭔데 그런 말을 하는 거지? 관리자가 차갑게 물었다. 저도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느끼는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 사고는 환경의 문제이지 직원들 탓이 아닙니다. 태준은 굳은 얼굴로 답했다. 순간적으로 창고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관리자는 무언가 대꾸하려 했지만 직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지며 그를 제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씩 입을 열기 시작했다. 맞아요. 이런 식의 처벌은 부담합니다. 우리도 안전하게 일하고 싶습니다. 장비도 낡았고 시간도 너무 촉박해요. 직원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관리자는 결국 더는 강경한 태도를 유지할 수 없었다. 그는 이를 악물며 직원들을 해산시켰다. 하지만 이 사건은 직원들 사이에서 태준에 대한 신뢰를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그들은 그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나선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 목소리를 냈다고 생각했다. 지은 역시 그날 그의 행동을 보고 마음이 복잡해졌다.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갈등하던 그녀는 태준의 진심을 엿볼 수 있었고 그를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다. 며칠 뒤 지훈은 태준에게 다가가 말했다. 지훈 씨, 요즘 많이 힘들지 않아요. 제가 도와줄 게 있으면 말해주세요. 지은 씨가 이렇게 말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고민이 많긴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조금씩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태준은 그녀의 눈을 보며 진심으로 말했다. 제가 더 알지 못해서 답답하네요. 지우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가끔은 우리가 이렇게 고생해야 하는 이유를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회사는 우리를 신경 쓰지 않는 것 같고요. 그녀의 말은 태준의 가슴에 큰 울림을 주었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 싶었지만 아직 때가 아니라고 느꼈다. 그녀가 받을 충격을 생각하며 그는 다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태조는 자신의 숙소에서 회사 본사에 보낼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창고에서 발견한 모든 문제를 상세히 기록하고 관리 감독 시스템의 부재와 책임 회피 문화를 고발하는 내용이었다. 그는 이것이 회사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을 알았지만 더는 이런 현실을 방치할 수 없었다. 그러나 보고서를 작성하며 그는 자신의 행동이 지은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 고민했다. 그녀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한 상태로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이 옳은지, 그녀가 그를 용서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보고서를 마무리한 뒤 그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옳은 일이다. 하지만 지은 씨에게 어떻게 다가갈지 그건 아직 답을 찾지 못했어. 이제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었고 그의 결단이 모두의 운명을 바꿀 준비를 하고 있었다. 태조는 보고서를 본사로 보낸 후 창고의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한층 더 무거워져 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이 하는 일이 직원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다. 더구나 그의 정체가 밝혀지면 특히 지영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려웠다. 그날은 평소보다 업무가 더 바쁘게 돌아갔다. 관리자들은 직원들에게 과도한 목표를 부과하며 쉬는 시간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다. 지은은 무거운 박스를 나르다 얼굴이 창백해지는 모습을 보였고 이래 본 태조는 즉시 그녀에게 다가갔다. 지훈 씨, 괜찮아요.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괜찮아요. 이런 날이 한두 번이 아니니까요.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눈빛은 지쳐 있었다. 그러나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지은은 결국 쓰러지고 말았다. 태주는 놀라 달려가 그녀를 부축했다. 그녀는 숨을 고르려 애썼지만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주변 직원들도 놀라 그녀를 둘러쌌다. 병원에 가야 해요. 태주는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관리자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말했다. 병원. 그런 사소한 일. 그냥 쉬었다 다시 일하면 돼. 태주는 더는 참을 수 없었다. 그는 관리자를 향해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쉬는 걸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병원에 가야 해요. 더 이상 지체하면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관리자는 그의 단호한 태도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나 이내 태준의 말을 무시하려 하며 말했다.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여기 내가 책임질 자리라도 되는 줄 알아. 그 말에 주변 직원들도 하나둘씩 입을 열기 시작했다. 맞아요. 이런 식으로 방치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무슨 로봇도 아니고 다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일해야 하나요? 관리자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리를 떠났다. 태주는 곧바로 지은을 부축해 근처의 작은 병원으로 데려갔다. 병원에서는 그녀가 극심한 피로와 탈수로 쓰러졌다고 진단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 지은은 병원 침대에 누워 조용히 태준을 바라보았다. 고마워요. 지훈 씨, 제가 이렇게 폐를 끼쳐서 미안해요. 지은 씨가 폐를 끼쳤다니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당연히 해야죠. 태주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가득했다. 그는 점점 더 지은에게 마음이 기울고 있었고 그녀의 고생스러운 현실을 바꿔주고 싶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지은은 하루 휴가를 받았지만 창고의 분위기는 여전히 어두웠다. 직원들은 관리자의 무책임한 태도에 분노했지만 아무도 대놓고 반발하지 못했다. 태조는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본사에 보고한 내용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기다리는 동안 내부의 부패를 직접 조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관리자들의 기록을 몰래 뒤져 부당한 명령과 허위 보고서의 증거를 수집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는 더 큰 비리를 발견했다. 이구 관리자들이 회사의 자원을 빼돌리고 있던 것이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태주는 더욱 분노했다. 그는 이런 부패가 단순히 직원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뿐 아니라 회사 전체의 미래를 위협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자신이 이것을 해결할 책임이 있다는 것도 알았다. 며칠 후 창고에서는 또 다른 위기가 발생했다. 관리자들이 갑자기 직원들에게 무리한 야간 근무를 지시하며 협박을 가한 것이다. 직원들은 더는 참지 못하고 불만을 터뜨렸고
창구 안은 점점 소란스러워졌다. 그 순간 태준은 결심했다. 그는 이제 더는 숨지 않기로 했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서서 직원들을 향해 말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낸다면 분명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했다. 직원들은 그의 말을 들으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태준의 말에서 진정성을 느꼈고 그를 신뢰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동시에 태준은 자신이 모든 것을 걸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직원들에게 희망을 주는 동시에 지은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었다. 그날 밤, 태준은 숙소에서 지은의 얼굴을 떠올리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자신을 믿어주었고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려면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다짐했다. 이제는 피할 수 없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 태준은 다음 날 아침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로 창구를 향해 나섰다. 그의 마음속에는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작은 희망이 자리 잡고 있었다. 창고에서의 긴장감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관리자들의 압박은 계속되었고 직원들은 점점 지쳐가고 있었다. 그 와중에 태준은 내부 조사를 계속하며 부당한 관행들의 증거를 모아나갔다. 그의 보고서는 이미 본사에 전달되었고 이제는 그 결과가 창고로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일만 남아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태준은 자신이 했던 선택들이 지은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불안감에 휩싸였다. 지은은 여전히 태준과 거리를 두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진심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의 행동에서 느껴지는 어색함과 숨겨진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이 그녀를 계속 괴롭혔다. 그녀는 그와의 대화 중에도 자주 멈칫하며 무언가를 물어보려다 말곤 했다. 그날 저녁, 창고에는 또 한 번의 사건이 발생했다. 한 직원이 장시간 야간 근무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졌다. 이번에도 관리자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직원들에게 이 정도로 약해 빠져서는 어디서도 일을 못한다는 말을 던졌다. 주변 직원들의 표정은 분노로 이그러졌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다. 태준은 이번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관리자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 이 상황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이렇게 직원들을 몰아세우는 방식은 더 큰 사고를 불러올 겁니다. 관리자는 그의 말에 비웃으며 말했다. 내가 뭔데 그런 소리를 하는 거지? 내가 회장이라도 되는 줄 알아? 그 순간 창고 안은 일순간 조용해졌다. 관리자의 말이 모두에게 충격을 준 듯했다. 직원들은 태준을 바라보며 의문 가득한 표정을 지었다. 지연도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눈에는 혼란과 놀라움이 뒤섞여 있었다. 태준은 순간적으로 멈칫했지만 곧 결심을 굳히고 말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저는 이 회사의 회장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는 다르게 단호하면서도 조용했다. 직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시작되었다. 모두가 그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듯 서로를 바라보았다. 지우는 충격을 받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를 바라보기만 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실망과 배신감이 엿보였다.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회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당한 일들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몰랐던 많은 것들을 보았고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태준은 직원들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말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은이 한 발 앞으로 나서며 조용히 말했다. 지우. 아니, 한태준 회장님. 저희를 위해 여기 오셨다면서요? 그런데 왜 저희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나요? 왜 우리를 속였죠?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태준은 그녀의 눈을 마주치며 진심으로 말했다. 지은 씨, 저는 처음부터 여러분의 삶을 진정으로 이해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현실을 직접 경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당신을 속이게 된 것은 저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제 의도와는 달랐지만 당신을 실망시킨 것만큼은 인정해야겠죠. 지은은 그의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감정이 복잡하게 뒤섞인 채 그를 바라보았다. 결국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회장님이 뭘 느끼셨든 저희에게 믿음을 줬어야 했어요. 속이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녀의 말은 태준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졌더라도 결국 그녀를 아프게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직원들 역시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였고 그들은 태준의 진심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눈치였다. 그날 이후 창골은 잠시 동안 침묵 속에 빠졌다. 직원들은 그가 했던 행동들을 되돌아보며 고민했지만 여전히 그를 믿기 어려워했다. 지은은 태준과 대화를 피하며 거리를 두었다. 그녀는 태준의 진심을 이해하고 싶었지만 그가 그녀를 속였다는 사실이 쉽게 용납되지 않았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본사에서의 첫 번째 조치가 내려왔다. 부당한 관행을 저지른 관리자들이 해고되고 창고의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긴급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직원들은 처음에는 이 소식을 믿지 못했지만 실제로 창고 내에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태조는 창고의 개선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있었다. 그는 직원들과 직접 소통하며 그들의 의견을 듣고 불편사항을 해결하려 노력했다. 그러나 지연과의 관계는 여전히 냉랭했다. 그녀는 그와 마주치면 짧은 인사만 나눌 뿐 더 이상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어느 날 태조는 용기를 내어 지은에게 다가갔다. 그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지은 씨, 제가 당신을 속였던 것에 대해 사과하고 싶습니다. 제가 했던 모든 것이 당신에게 상처를 줄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 진심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은은 그의 말을 듣고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여전히 그의 진심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과거의 상처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시간이 필요해요. 회장님이 진정으로 변화를 원하신다면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그게 제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태주는 그녀의 말을 가슴 깊이 새기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녀의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해 무엇이든 하기로 결심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증명해야 할 때였다. 본사에서 내려온 도치들은 점차 창고의 환경을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낡은 장비들은 새 것으로 교체되었고 작업 시간은 줄어들었으며 직원들에게는 적절한 휴식이 보장되기 시작했다. 관리 감독 체계도 강화되어 중간 관리자들의 부당한 행동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았다. 직원들은 처음에는 이런 변화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 의심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태준의 진심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매일 창고를 방문해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개선 사항을 반영했다. 그는 더 이상 회장으로서 위에서 명령만 내리는 사람이 아니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점차 그의 노력이 인정받기 시작했고 일부 직원들은 그를 응원하기도 했다. 그러나 태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지은과의 관계에 대한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지은은 태준이 직원들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점차 느끼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에 대한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보여주는 행동에 감사하면서도 마음을 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태조는 창고 한쪽에서 지은과 마주쳤다. 그녀는 야간 근무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참이었다. 태주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용기를 내어 다가갔다. 지은 씨,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은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무슨 일이세요? 그들은 창고 뒤편의 조용한 공간으로 자리를 옮겼다. 태주는 그녀를 마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제가 요즘 많이 생각해봤어요. 제가 당신에게 했던 일이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만회할 수 있을지 말이에요. 지은은 그의 말을 조용히 들었다. 그녀의 표정은 단호했지만 태준의 진심을 받아들이려는 듯 보였다. 그는 이어서 말했다. 저는 당신을 속이려던 게 아니라 제 자신을 알기 위해 노력한 거였어요. 하지만 당신과 직원들에게 솔직하지 못했던 건 분명 제 잘못이에요. 제가 어떻게 하면 당신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을까요? 지은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태준을 바라보며 그가 얼마나 진지한지를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쉽게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었다. 회장님이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건 알아요. 하지만 신뢰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과 행동이 필요해요. 그녀는 차분하게 말했다. 그리고 저는 제 자신을 위해서도 다시 신뢰를 쌓을 준비가 필요해요. 태조는 그녀의 말을 깊이 새기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녀에게 더 이상의 말을 강요하지 않고 그녀가 자신의 속도대로 생각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기로 했다. 그날 이후로도 태준의 노력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창고뿐만 아니라 다른 지점들의 문제들도 직접 살펴보며 회사 전반에 걸쳐 변화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의 노력은 점차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고 직원들 사이에서는 그의 이름이 회장님이 아닌 김지훈으로 불리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훈과의 관계는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녀는 그의 변화를 눈으로 보고 있었지만 아직 그를 완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녀는 그와의 거리감을 유지하며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려 애썼다. 몇 주 후, 회사에서 공식적인 발표가 이루어졌다.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한 새로운 정책들이 도입되었고, 모든 직원들에게 공정한 대우와 더 나은 근무 환경을 보장하는 체계가 구축되었다. 이 발표는 회사 전체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직원들은 이를 두고 환호했다. 지은 역시 이 소식을 듣고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태준이 정말로 변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마음이 그의 진심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할 시간이 필요했다. 어느 날, 태조는 지은이 일하는 창고를 다시 방문했다. 그는 그녀를 찾아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은 씨, 시간이 좀 더 필요하시겠지만 제가 당신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했던 모든 것이 당신을 위한 것만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당신이 제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말하고 싶어요. 지은은 그의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태준의 눈에서 진심을 느꼈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도 회장님은 믿고 싶어요. 하지만 천천히 서로 다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겠죠. 그녀의 대답에 태준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는 그녀의 결정을 존중하며 천천히 그녀의 곁에 머물기로 했다. 이제 그들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조금씩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태준은 그녀와 함께 걸으며 말했다. 제가 당신에게 실망시키지 않도록 행동으로 증명하겠습니다. 지우는 그를 바라보며 가볍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그들은 서서히 함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다. 태준은 지은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노력하고 있었다. 그는 창고를 자주 방문하며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개선된 정책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제 그의 진정성이 인정받고 있었고 과거의 오만한 회장이 아닌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하지만 지연과의 관계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지우는 그의 변화를 지켜보며 점차 마음의 문을 열고 있었다. 그녀는 태준이 과거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직원들과 함께하는 것을 보며 그가 단지 보여주기식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느꼈던 배신감을 완전히 떨쳐내지 못하고 있었다. 어느 날, 태준은 지윤에게 작게 접어둔 종이를 건넸다. 지윤 씨,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혹시 시간이 되시면 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살짝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종이를 펼쳤다. 거기에는 작은 빵집의 주소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한 줄의 글이 추가되어 있었다. 당신의 꿈을 위해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지은은 한동안 종이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의문과 설렘이 동시에 일었다. 하지만 그녀는 한번 가보기로 결심했다. 며칠 후, 지우는 그 주소로 향했다. 작은 골목 끝에 자리 잡은 아담한 빵집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뜻한 빵 냄새가 그녀를 감쌌다. 빵집 내부는 단순하지만 아늑하게 꾸며져 있었고 구석에는 빵 반죽 도구들과 오븐이 놓여 있었다. 어서 오세요. 태준이 환하게 웃으며 그녀를 맞았다. 그는 앞치마를 두르고 빵을 굽고 있었다. 지은은 놀란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이게 다 뭐에? 지은 씨의 꿈을 위해 준비했어요. 제가 듣기로는 당신이 빵집을 운영하고 싶어 했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었어요. 태준은 그녀를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다. 지은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작게 웃었다.
회장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이런 걸 생각하셨어요? 저는 단지 당신이 행복해지는데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건 제가 당신에게 빚진 것이기도 하니까요. 그는 그녀를 향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지은은 그의 진심을 느꼈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가게를 둘러보며 빵질의 작은 디테일들을 살펴보았다. 그곳에는 그녀가 좋아할 만한 작은 장식들이 놓여 있었고 그녀가 말했던 대로 맑고 따뜻한 분위기를 가진 공간이었다. 여기 정말 예쁘네요. 그녀는 작게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이게 제가 바로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건 저에게 정말 큰 일이거든요. 알아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제가 서두르지 않으려고 했어요. 당신이 준비되었을 때 시작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건 당신이 항상 꿈꾸던 걸 현실로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준비한 거예요. 지은은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태준이 자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의 변화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며칠 뒤, 지은은 다시 빵집을 찾았다. 이번에는 태준이 준비한 공간에서 직접 빵을 만들어 보았다. 그녀는 오래간만에 반죽을 만지는 기분에 미소를 지었다. 태준은 그녀를 조용히 도우며 뒤에서 지켜보았다.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이런 기분,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신이 이렇게 웃는 걸 보니 정말 기뻐요. 태준이 부드럽게 말했다. 그들은 함께 빵을 구우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그 과정에서 지혜는 태준에게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의 진심과 노력은 단순히 말로만 그치지 않았고 행동으로 증명되고 있었다. 하루는 지은이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 아니, 태준 씨,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저를 위해서. 태준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당신이 저를 바꿔줬으니까요. 당신의 강인함과 희생, 그리고 진심이 제 삶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당신이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라고 생각합니다. 지은은 그의 말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녀는 그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그리고 얼마나 진심으로 자신의 행복을 바라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 그날 이후 지연과 태준은 조금씩 가까워졌다. 그들은 빵집을 준비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점차 신뢰를 쌓아갔다. 지우는 여전히 완전히 마음을 열지는 않았지만 그의 진심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마침내 빵집은 정식으로 문을 열게 되었다. 지역 주민들이 하나둘씩 찾아와 빵을 사며 그들의 가게는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지우는 오랜만에 자신의 꿈을 이루는 기쁨을 느꼈고 그 곁에는 항상 태준이 있었다. 지우는 이제야 비로소 태준의 진심을 완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작게 웃으며 말했다. 정말 고마워요. 제가 다시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요. 태준은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말했다. 고맙긴 제가 더 고맙죠.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절대 바뀌지 못했을 테니까요. 그들은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다. 지윤의 빵집은 이제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매일 아침 문을 열 때면 따뜻한 빵 냄새가 거리를 채웠고 동네 사람들은 기분 좋은 얼굴로 가게를 찾아왔다. 빵집 한쪽에는 지은이 직접 디자인한 작은 메뉴판이 놓여 있었고 그곳엔 그녀의 마음이 담긴 문구가 적혀 있었다. 행복은 작은 빵 한 조각에서 시작됩니다. 지은은 손님들을 맞이하며 행복해 보였다.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꿈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었던 그녀에게 이제는 그 꿈이 현실이 되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빵을 굽고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서 이런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었다고 생각했다. 그 과정에서 태준은 그녀 곁을 묵묵히 지켰다. 그는 가게 운영에 필요한 것들을 챙기며 때로는 직접 손님들을 맞이하기도 하고 물건을 정리하며 그녀를 도왔다. 그의 모습은 더 이상 회사의 회장으로 보이지 않았다. 그저 지은과 함께 같은 꿈을 꾸는 분관자로 보였다. 어느 날 아침, 지은은 태준에게 말했다. 태준 씨, 정말 고마워요.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다 당신 덕분이에요. 태준은 그녀의 말을 듣고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그건 아니에요. 이 빵집은 당신의 노력과 당신이 가진 열정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저는 그저 조금 보았을 뿐이에요. 그의 말에 지은은 살짝 미소 지었다. 그녀는 태준이 자신에게 보여준 진심을 완전히 받아들였고 그의 변화가 단순한 거칠애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다. 며칠 후 빵집에서는 작은 축하 행사가 열렸다. 빵집이 문을 연 지 100일을 기념하기 위해 동네 사람들과 직원들이 모두 모여 축하를 나누었다. 행사 동안 태조는 지은의 가족과 동료들에게도 따뜻하게 다가가며 모두를 격려했다. 그의 진심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달되었고 사람들은 이제 그를 단순한 회사 회장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존경하기 시작했다. 지은은 행사 말미에 작은 연설을 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가게 안에 모인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저는 이 가게를 열기 전까지 제 꿈이 단지 꿈으로만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곁에는 항상 저를 믿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중 가장 큰 힘이 되어준 분이 바로 태준 씨입니다. 그녀는 태준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사람들은 박수를 보내며 그들을 축하했다. 태준은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그는 그녀와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축하 행사가 끝난 후 지은과 태준은 가게 안을 정리하며 함께 앉아 쉬었다. 지은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말했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제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요. 당연하죠. 지은 씨는 이런 행복을 누릴 자격이 충분해요. 앞으로 더 많은 행복이 찾아올 거예요. 태준이 말했다. 그들은 한동안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빵집의 불빛이 골목을 밝히고 있었고 주변은 고요한 평화로 가득 차 있었다. 지은은 이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는 듯 눈을 감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태준은 회사로 돌아가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직원들과 약속한 새로운 정책들을 실행에 옮기고 창고뿐만 아니라 회사 전체를 다시 세워야 했다. 하지만 그는 지은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회사로 돌아가면 바쁘실 텐데 우리 관계는 괜찮을까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은 씨, 제가 어디에 있든 당신을 잊지 않을 거예요. 우리 관계는 거리와 상관없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믿어요. 태준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지은은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럼 저도 기다릴게요.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 저는 항상 응원할게요.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 순간 그들은 함께 걸어갈 미래를 그려보고 있었다. 그 미래는 쉽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이미 서로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그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빵집의 불빛이 꺼지고 골목은 다시 어둠 속에 잠갔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밝은 희망의 빛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빛은 앞으로도 계속 그들을 비추며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이었다.